운명은 정말 개척할 수 있을까요? 개척의 사전적 의미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거친 땅을 일구어 논이나 밭과 같이 쓸모있는 땅으로 만듦. 두 번째는 새로운 영역, 운명, 진로 따위를 처음으로 열어나감이죠. 운명 개척이라고 할 때 그 의미는 보통 두 번째 뜻과 더 가까운데요. 하지만 유전자의 한계와 사주팔자의 영향력이 존재하는 상황에선 첫 번째 뜻이 더욱 현실적입니다. 오늘 그 이유를 알게 되신다면 운명을 완전히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비법을 알게 되실 테니 꼭 끝까지 봐주세요. 미국 최고의 자기계발 전문가 제임스 클리어는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는 책에서 골디락스 법칙에 대해 설명했는데요. 골디락스 법칙이란 자신이 할 수 있는 적합한 일을 할 때 동기가 극대화되는 경험을 한다는 겁니다. 지나치게 어려워도 안 되며 지나치게 쉬워도 안 되고 딱 들어맞아야 한다는 건데요. 인간의 뇌는 도전이 관리할 수 있을 정도로만 어려울 때 동기를 극대화시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운명 개척이라는 도전을 위해선 자신이 무엇을 할 때 가장 자연스러움을 느끼는지, 무엇을 할 때 조금이라도 두각을 나타내는지 최대한 빨리 알아야 해요. 달리 말하면 자신의 정체성을 바로 알고 그에 적합한 분야에서 좋은 습관들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거죠. 이를 효과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학문 중 하나가 바로 사주 명리학이에요. 사주 명리학을 통해 내 정체성을 최대한 빨리 이해하신다면 엉뚱한 습관을 만들겠다고 쓸데없는 시간을 허비하는 일을 막을 수 있을 거예요. 만세력 앱에 자신의 생년월일을 입력하면 나오는 사주 8글자가 바로 내 정체성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주 단순히 살펴볼 때 비견, 겁재가 있다면 사업가 성향, 식신상관이 있다면 예체능 성향, 정제편제가 있다면 경제적 성향, 정관편관이 있다면 명예적 성향, 정인편인이 있다면 학문적 성향 등의 정체성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사주에선 글자의 위치에 따라 영향력의 크기가 달라지는데요. 보통 태어난 계절에 해당하는 월주의 영향력이 가장 크죠. 여름에 더위 때문에 반팔을 입어야 하듯 혹은 겨울에 추위 때문에 패딩을 입어야 하듯이 계절은 삶에 지배적인 영향을 끼치니까요. 따라서 월주에 있는 글자가 내 정체성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갖는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월주를 중심으로 다른 글자들과의 상호작용을 분석하면 정체성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죠. 이렇게 사주로 거시적인 정체성을 파악한 후에 구체적으로 내 관심 영역과 대상을 알아보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내 사주가 학문적 성향인 정인, 편인이 가장 큰 힘을 가지며 경제적 성향인 정제, 편제와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면 경제 분야 전문가, 강사, 지식정보 크리에이터 등의 분야에 정체성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경제나 지식정보 분야 중에서도 다시 한번 매우 다양한 영역으로 나뉠 수 있겠죠. 금융, 실물, 인문학, 사회과학, 테크놀로지 등등 셀 수 없이 다양한 영역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특정 직업으로 내 정체성을 확실히 정한다는 건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래서 추천드리는 건 꿈과 정체성을 명사가 아니라 동사로 정하는 겁니다. 예컨대 경제 강사보다는 경제 전문성으로 많은 사람들의 경제적 자유를 돕는 삶이 더 좋다는 거죠. 이렇게 정체성을 정하게 되면 직업 선택은 매우 다양해질 수 있어요. 해당 분야에서 직장인이든 크리에이터든 사업가든 강사든 어떤 직업을 갖더라도 자신의 꿈을 바꿀 필요가 없는 거죠. 자기가 처한 상황이나 조건 속에서 최대한 추구하는 삶을 살면 되는 거니까요. 쉽게 말해 특정 직업을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대할 수 있는 거죠. 일제시대 독립운동가 박상진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하는데요. 박상진은 법관 출신입니다. 1910년에 판사시험에 합격하였고 평양법원으로 발령까지 받은 엘리트였죠. 좋은 유전자, 부와 권력까지 지닌 이름난 가문 출신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국권을 상실하자마자 사표를 던집니다. 조선의 엘리트들을 이용해 식민 통치를 하려고 했던 일본의 회유에도 굴하지 않았죠. 양심을 속이고 출세를 꿈꿨다면 탄탄대로의 인생을 살았을 테지만 그의 꿈은 판사라는 명사가 아니었어요. 법을 모르는 평범한 사람들에게 법을 알리고 정의가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삶이 동사로서의 꿈이었죠. 판사를 포기한 박상진은 쌀가게를 열었어요. 겉모습은 평범한 쌀가게였지만 사실은 독립군이 연락을 취하는 곳이자 자금을 마련하는 장소였죠. 그리고 1915년 박상진은 조선국권회복단과 대한광복회를 조직했어요. 박상진은 비밀, 폭동, 암살, 명령 이 4가지를 일제타도의 행동 강령으로 삼습니다. 대한광복회는 만주에 학교를 세우고 독립군을 양성해서 의열투쟁으로 독립을 쟁취하려고 했어요. 청산리 전투로 유명한 김좌진도 그들 중 한 명이었죠. 이렇게 대한광복회 총사령으로 의열투쟁에 앞장섰던 박상진은 결국 체포되고 말아요. 판사석이 아니라 피고인석에 서게 된 것이죠. 그리고 사형을 선고받아 교수형에 처해집니다.
죽는 순간에 그는 법관도 판사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는 죽는 순간까지 꿈을 위해 살다간 위대한 사람이었죠. 자신의 정체성을 명사가 아니라 동사로 이해한다면 그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꿈을 위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분이라고 생각해요.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동사로서의 정체성을 세운 후엔 약 10에서 12년간 그 분야에 대한 최대한 많은 공부와 경험을 쌓아가야 합니다. 운명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건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없어요. 사주 명리학적으로 살펴보면 세상은 땅의 기운이 변화하며 발전하기 때문이죠. 땅의 기운을 지지라고 하는데요. 자, 축,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 모두 알고 계시죠? 총 12글자로 3글자씩 묶어 사계절을 이룹니다. 인묘지는 봄, 사오미는 여름, 신유술은 가을, 해자축은 겨울이죠. 한 글자당 1년씩 총 12년이 흘러야 한 세상이 완전히 성숙한다고 볼 수 있어요. 따라서 내 정체성과 동일시할 수 있는 분야에서 사계절이 주는 공부와 경험을 충분히 쌓으려면 10에서 12년의 시간이 필요한 거죠. 해당 분야에서 사계절이 주는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체득해야 내 운명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정체성이 비로소 완성될 수 있는 겁니다. 운명은 곧 습관이에요. 내 의지와 관계없이 벌어지는 모든 생각, 행동, 사건들이죠. 운명 개척이란 새로운 습관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본래 갖고 있는 습관들을 쓸모있게 만드는 일이에요. 쓸모있게 만든다는 건 탁월함과 양심을 두루 갖춘 상태로 만드는 걸 의미하죠. 뛰어남과 선한 영향력을 모두 가질 수 있도록 자신의 운명을 개척해 나가는 삶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모습이 아닐까요? 사주 명리학적으로 살펴보는 정체성의 형태는 매우 다양합니다. 자기 자신이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는지, 어떤 동사를 가슴에 품고 살아야 하는지 알기 원하신다면 꼭 사주 명리학을 공부해 보시길 추천드려요. 스스로 자신의 사주를 공부하는 것과 듣기만 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개념과 체험이 함께 할 때 확신을 얻을 수 있거든요. 자신의 삶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건 오로지 자기 자신뿐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매 순간 꿈을 이루는 삶을 사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